소설가 한강은 여러 국제문학상, 굵직굵직한 국제문학상을 수상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깜짝 결과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2016년에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 부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소년이 온다로, 채식주의자로 스페인의 산클레멘테 문학상,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으로 2023년, 작년이죠. 굉장한 문학상이에요. 프랑스의 메디치 외국 문학상까지 한강 작가는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단한 수상 경력은 한강 작가의 어떤 집안 내력과도 매우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아버지가 유명한 소설가십니다. 한승원 소설가. 대표작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부녀 모두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강이 쓴 문장을 보면 질투심이 느끼기도 하고, 야, 이거 얼마나 극찬입니까? 같은 소설가로. 그리고 오빠도 대표작, 유명한 유령이라는 대표작의 작가 한동림 소설가입니다. 남편은 홍용희 문학평론가.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다 소설가 집안이고 문학 집안이다. 자, 그래서 아버지 이 한 작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버지도 작년인가에 또 신작을 발행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작품을 쓰고 있는 현직 소설가의 딸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 아버지 인터뷰가 좀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이기 전에 한국 문단의 대작가로서 딸의 작품 채식주의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어떤 그 신화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감성이고 그래서요. 감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딸이 나를 뛰어넘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셨어요? 진직했죠. 진즉 뛰어넘었습니까? 아버지를 넘었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효도 아니겠어요? 와. 김주영 의원님. 네. 내력이군요. 이 핏줄에 아버지의 어떤 뛰어난 어떤 소설가로서의 어떤 재능이 네. 오빠를 거쳐서 소설가 한강 씨에게도 이어지는 이 독특한 집안 내력도 좀 화제가 되고요. 예, 서로가 그 뭔가 글을 쓰는 동력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네네. 생각도 들고요. 아버지가 이제 이 한강 작가의 첫 작품이 여수의 사랑인데 그 첫 줄을 보고 아, 내가 나보다 뛰어났고 나를 넘어섰구나 질투심을 느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도 굉장한 힘이 됐을 것 같은데 39년생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올해 85세신데 딸이 좀 이제 노벨상 다 욕심은 낼 수 있잖아요. 세계 유수한 상들을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받을 거면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는 하시는데 이번에는 생각도 못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 소위 노벨상 누가 타느냐 가지고 도박사들 배팅도 많이 하는데 한강 작가는 사실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깜짝 소식이었는데 스웨덴 할리먼도 굉장히 보안성이 철저했던 것 같아요. 발표를 8시 한 5분쯤 했는데 15분 전에 작가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처 이제 부모님께 전화할 새도 없이 부모님도 아마 속보를 보고 아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첫 작품이었다는 여수의 사랑도 꼭 읽어보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간다. 소년이 온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분다 가라. 그 세 작품을 읽었었는데 사실 한강 작가가 가장 먼저 읽어보라고 본인의 작품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 항쟁 관련된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은 아직 제가 못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매일 울면서 썼다고 얘기를 해요. 소년이 온다도 마찬가지고 그 두 책을 끝낸 게 한 9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울면서 국가의 폭력성, 인간의 내면 이런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는데
출판업계 굉장히 불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책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요 채널에 가까운 큰 서점 비롯해서 다들 뭐 다운되고 그래서 이제 막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게 모처럼 뭐 출판업계 불황인데 좀 불러일으켰으면 호황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동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변방에서 정말 중심으로 가는 이 우리 한국 K-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K-문학 그중에서도. 그래서 세계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문학 작품 또 작가로서 우뚝 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까 그 인터뷰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저는 조용한 카리스마 이런 게 느껴져서 그 차분한 모습이 굉장히 감명 있어 깊었고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보유한 것은 2000년 이후에 이 DJ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말고는 전후로 없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뭐 노벨 의학상 등등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왜 노벨상이 없을까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드디어 노벨 문학상이 나온 겁니다.